여러분 혹시 한 왕자의 꿈에서 시작된 조선 최고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그 그림에 담긴 왕자의 마음, 그 깊은 속까지 들여다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공식적인 역사 기록과 한편의 예술 작품, 그 사이에 가려진 한 인물의 진짜 얼굴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자, 저와 함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안견의 목류도원도. 조선의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그 복숭아꽃 만발한 낙원을요, 화가 안견이 단 사흘 만에 그려낸 걸작이죠. 자,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현실 세계에서 시작해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쓱 옮기면 꿈속의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그림은 그냥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마음속을 그려낸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였습니다. 안평대군은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당대의 최고의 문인 20명에게 그림에 대한 시를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뭐 다들 그림이 정말 대단하다, 멋지다, 칭찬 일색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유독 한 사람의 시가 뭔가 달랐습니다. 바로 윤자운이라는 인물이에요. 안평대군이 그의 시를 읽고는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림 속의 산이 어떻고 물이 어떻고 풍경 얘기만 하는데 윤자운은 대체 왜 저 산에 갔을까? 이걸 먼저 물었다는 거죠. 와, 대단하지 않나요? 그림이 아니라 그림을 꿈꾼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낸 겁니다. 윤자운의 통찰력,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안평대군이 꿈속 낙원을 찾은 게 현실이 싫어서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챈 거예요. 정말 치열한 궁궐 생활 속에서 잠깐, 아주 잠시만이라도 숨 좀 돌리고 싶었던 그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이건 그냥 감상이 아니라 깊은 공감이었습니다. 여기에 감동한 안평대군이 윤자원의 시 옆에 조용히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나를 아는 말이다. 수많은 화려한 칭찬들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정확히 알아봐준 단 한 사람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었겠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아니, 이렇게 섬세한 감수성으로 왕자의 마음을 읽어낸 사람이라면 왠지 풍류를 즐기는 예술가거나 조용히 책만 읽는 학자일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공식적인 역사 기록은 아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시인이 아닌 정치가 윤자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그의 공식적인 삶은 우리가 방금 본 그 예민한 감수성과는 글쎄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윤자원은요, 세종대왕부터 성종까지 조선 전기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를 온몸으로 헤쳐나간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술가가 아니라 권력의 한복판에 서 있던 정치가였어요. 그의 이력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낸 계유정난에서 공을 세우면서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의 국무총리 격인 영의정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이었죠. 아니 근데 이상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남아있는 그에 대한 사관의 평가는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해요. 재능도 없고 성품도 편협하고 심지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내놓은 게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왕자의 마음을 읽던 그 섬세한 시인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자, 여기서 미스터리가 더 깊어집니다. 사관의 평가는 그렇게나 나빴는데 정작 그는 평생 동안 동료 관료들에게 공식적으로 탄핵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최악이라고 하는데 동시대의 정적들은 그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심지어 기록을 보면 이런 의외의 모습도 있어요. 젊은 시절에 나라에서 시키는 중국어 공부를 게을리했다가 곤장 80대를 맞는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하고 칼 같은 고위 관료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죠. 도대체 왜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걸까요? 아마 그의 평판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한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67년에 함경도에서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윤자운이 이 사태를 수습하러 갔다가 오히려 반란군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7일 동안 협박을 받다가 결국 반란군이 조정을 속이려고 만든 가짜 문서에 서명을 하고 맙니다. 자, 보세요. 바로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후대의 역사가, 즉 사관은 이걸 두고 적에게 굴복한 치욕이라면서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하지만 당시의 왕이었던 세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조는 그의 실수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하고 그 뒤로도 계속 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에게는 무능한 신하였지만 왕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우리는 지금까지 두 명의 윤자원을 만났습니다. 왕자의 외로운 마음을 읽어냈던 섬세한 시인, 그리고 무능하고 편협하다는 비판을 받은 정치가. 과연 어느 쪽이 그의 진짜 모습일까요? 다시 몽유도원도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험준한 현실 세계와 아름다운 꿈의 세계를 동시에 품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윤자원이라는 인물도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몽유도원도에 얽힌 이야기 속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림을 가장 깊게 읽는 이는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침묵을 듣는 사람이다. 윤자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평대군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고독, 그 침묵의 소리를 들었던 거죠. 결국 우리는 두 얼굴의 윤자원을 마주하게 됩니다. 공식 기록은 그를 왕의 총애 덕분에 살아남은 결점 많은 정치인으로 그리고요. 하지만 예술작품에 남은 짧은 기록은 그가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을 알아볼 줄 아는 아주 깊은 영혼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인간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디에 기록되는 걸까요? 역사라는 거대한 기록일까요? 아니면 한 편의 시, 한 줄의 메모처럼 그 기록과 기록 사이에 조용한 침묵 속에 존재하는 걸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